수백억 원짜리 중동 계약이 날아가기 5분 전 회의실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통역사는 병원에 실려갔고 임시로 세운 신입사원은 상대방 대표를 모욕하는 말을 내뱉어 버렸습니다. 분노한 중동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가던 바로 그 순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한 여자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배운 것 없는 며느리라고 멸시당하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의 입에서 완벽한 아랍어가 흘러나오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이 멎었습니다. 명문대 시댁이 그토록 무시했던 중졸 며느리, 이날 이후 이 집안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고급 저택의 넓은 주방에서 지민이는 복잡한 서양식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믈렛과 샐러드, 갓 짜낸 주스까지 빠짐없이 차려놓자 시어머니 영숙이가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숙이는 접시 위에 오믈렛을 포크로 톡톡 찔러보더니 인상을 확 구겼습니다. 이게 뭐야, 계란이 반도 안 익었잖아. 몇 번을 가르쳐줘야 알아듣니? 지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바로 다시 해드릴게요. 됐어, 손대지 마. 네가 하면 더 망쳐. 영숙이는 손사래를 치며 지민이를 밀어냈습니다. 명문대 출신 엘리트 집안을 자랑스러워하는 영숙이에게 중학교 졸업장밖에 없는 며느리 지민이는 늘 못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영숙이는 틈만 나면 지민이의 학력을 들먹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때 태진이가 깔끔한 양복 차림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은 뭐야? 네 와이프가 또 오믈렛을 태워놨다. 매일 아침마다 이 고생이야. 태진이는 아내 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당신은 그 간단한 계란 하나도 제대로 못해? 지민이는 입술을 꾹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형 건축사무소 본부장인 태진이는 어머니의 이런 차별적 태도를 한 번도 말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벌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어머니의 잣대를 고스란히 물려받아 아내를 깔보기 일쑤였습니다. 태진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큰 건 터져요. 중동 투자회사 대표가 직접 우리 회사로 옵니다. 뭐? 중동? 그 수백억짜리 프로젝트? 영숙이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네. 오늘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에요. 이번에 확실하게 성사시킬 겁니다. 태진이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가슴을 폈습니다. 영숙이는 아들의 성공이 눈앞에 다가온 듯 벌써부터 들떠서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우리 태진이야. 명문대 나온 보람이 있지. 그러고는 슬쩍 지민이를 돌아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 세계는 너같이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은 평생 이해하지 못해. 알겠지? 네, 어머님. 지민이는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식기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 지민이는 시댁 식구들이 상상도 못할 비밀을 하나 품고 있었습니다. 과거 중동 건설 현장 식당에서 억척스럽게 일하던 시절 현지 노동자들과 매일 부대끼며 아랍어에 처음 눈을 떴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수년간 온라인 강좌와 독학으로 아랍어를 갈고 닦아 전문 통번역 수준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이 사실을 시댁 식구들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비웃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태진이는 집에서도 업무에 빠져 서재문을 열어둔 채 자료를 펼쳐놓고 전화 회의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차를 가져다 주거나 서재를 정돈할 때마다 펼쳐져 있는 프로젝트 자료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고 지민이는 이번 계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도 태진이가 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큰 소리로 읽으며 전화회의를 하던 것을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지민이는 그 안에 중동 문화권에서 크게 어긋나는 번역 오류와 불리한 표현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지민이는 걱정이 되었지만 어차피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태진이와 영숙이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지민이는 혼자 남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가방 깊숙이 넣어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시댁의 끝없는 구박에 지쳐 법률 상담까지 마친 후 혼자 준비해둔 이혼 서류였습니다. 지민이는 봉투를 가만히 쓰다듬다가 다시 가방 속에 깊이 넣어두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지민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약 당일 오전 태진이는 회사 본부장실에서 화려한 발표 자료를 점검하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 붙어 있는 중동 프로젝트 조감도를 바라보며 태진이는 이미 성공한 사람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 한 명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알리 대표 측에서 오후 3시에 도착 예정이라고 연락 왔습니다. 좋아. 회의실 세팅 빠짐없이 확인하고 다가도 중동식으로 준비해둬. 태진이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 앞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숙이는 태진이 회사의 대주주이기도 했기에 수백억 원 규모의 큰 계약이 걸린 날이면 언제나 직접 회사에 나와 지켜보았습니다. 이날도 아침 일찍 아들과 함께 출근한 영숙이는 본부장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진아, 오늘 이것만 성사시키면 우리 회사가 한 단계 올라서는 거야. 알지? 당연하죠, 엄마. 걱정 마세요. 최고급 아랍어 전문 통역사도 섭외해뒀으니까 완벽합니다. 그래, 역시 내 아들이야. 영숙이는 뿌듯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지민이는 집 현관에서 태진이가 출근하며 두고 간 도장과 명함첩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다는 말을 아침에 들었던 터라 혹시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남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도착한 지민이는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을 불러 물건을 전달했습니다. 이거 태진이 본부장님 거예요. 전해주세요. 직원은 물건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민이는 볼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근처 복도를 지나던 지민이의 귀에 익숙한 아랍어 단어들이 들려왔습니다. 열린 회의실 문틈 사이로 태진이가 직원들에게 번역 자료를 나눠주며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해서 넣어. 알리 대표한테 보여줄 최종본이니까 틀리면 안 돼. 지민이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직원이 읽어내려가는 아랍어 번역 내용을 듣는 순간 지민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표현은 중동 사업 문화에서 상대방을 크게 모욕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무례한 단어였습니다. 지민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기 태진 씨, 잠깐만요. 태진이는 아내가 갑자기 나타나자 인상을 확 구겼습니다. 뭐야, 당신 왜 여기 있어? 도장이랑 명함첩 전해주러 왔다가 잠깐 들었는데 이 번역 자료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 단어, 중동 쪽에서는 되게 무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태진이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당신이 아랍어를 알아? 직원 서너 명이 고개를 돌려 지민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예전에 중동에서 일할 때 좀 배워서. 아? 건설 현장 식당에서 밥 퍼주면서 뭘 배웠다는 거야? 태진이는 자료를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내 업무에 참견이야?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수십 번 검토한 자료를 중졸이 고쳐달라고? 직원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민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영숙이가 소식을 듣고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동이야? 지민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어머님, 그게 번역 자료에 좀 위험한 표현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설명하려 하자 영숙이는 손바닥을 펴서 지민이의 말을 딱 잘라버렸습니다. 됐어. 배운 것 없는 사람이 제발 아는 척 좀 하지 마. 집에서 청소나 하라니까. 영숙이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나가. 오늘 중요한 날인 거 몰라? 제발 망신 좀 그만 시켜. 지민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직원들마저 본부장의 아내인 지민이를 안쓰러워하기보다는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한 직원이 옆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지민이의 귀에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본부장님 와이프가 중졸이라더니 진짜였네. 아랍어를 안다고? 웃기고 있어. 지민이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지민이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더 이상 이 교만한 사람들을 위해 나서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태진이는 지민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직원들을 향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오늘 최고급 전문 아랍어 통역사가 온다. 이 사람이면 알리 대표도 감동받을 거야. 네, 본부장님.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태진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기세등등하게 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쫓겨나듯 회의실을 나온 지민이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로비 한 구석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 속에서 이혼 서류 봉투를 꺼내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지민이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내야 하나. 지민이는 봉투를 꼭 쥔 채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 수백억 원짜리 계약의 운명이 결정될 줄은 지민이도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이혼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안쪽에서 태진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로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태진이는 휴대전화를 쥔 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 지금 병원이라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식에 태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 계약의 핵심 역할을 맡기로 했던 전문 아랍어 통역사가 회사로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실려간 것이었습니다. 태진이는 전화를 끊자마자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하필이면 오늘 이 중요한 날에. 곁에 있던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다른 통역사를 급하게 구해볼까요? 당연히 구해야지. 당장 전화 돌려. 아랍어 전문 통역사 아무나. 태진이는 소리를 지르며 직원들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지만
중동 최고위 인사를 상대할 수 있는 전문 아랍어 통역사를 단 몇 시간 안에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본부장님, 세 곳에 연락했는데 전부 오늘 일정이 잡혀 있답니다. 다른 데는요? 거기도 안 된답니다. 최소 일주일 전에는 예약해야 한다고. 태진이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책상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계약이 눈앞에서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본부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영숙이가 다급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진아, 통역사가 못 온다는 게 사실이야? 엄마, 지금 구하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이 어딨어. 알리 대표가 1시간 후에 온다며. 어떻게 할 거야? 영숙이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계약 날리면 우리 회사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태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회사 안이 순식간에 수백억 원의 계약이 허공으로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태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실로 뛰어갔습니다. 여기 직원들 중에 아랍어 할 줄 아는 사람 없어?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 직원 10대 명이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태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아무도 없어? 교양 수업이라도 들어본 사람. 누구든 좋으니까 손들어. 그때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신입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요. 대학교 때 아랍어 교양 수업을 2학기 들은 적이 있긴 한데. 태진이는 마른 세수를 하듯 얼굴을 쓸어내리며 신입사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름이 뭐야? 김준서입니다. 본부장님. 준서, 오늘 내가 통역 좀 해줘야겠다. 준서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요? 본부장님, 저는 교양 수업 수준이라 인사말 정도밖에 못하는데요. 지금 그런 거 따질 상황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없잖아. 태진이는 준서의 어깨를 억지로 떠밀며 통역 자리에 앉혔습니다. 준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자료를 뒤적거렸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로비에서 이 소동을 지켜보던 지민이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태진이와 영숙이가 자신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다시 나선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의 머릿속에는 다른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까 회의실에서 보았던 직원들, 방금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뒤적이던 그 신입사원. 저 회의실 안에는 태진이와 영숙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 직원들의 생계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이 계약이 무산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무 잘못 없는 직원들이었습니다. 지민이는 가방끈을 꽉 잡은 채 한참 동안 로비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야. 저기서 떨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야. 지민이는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태진이와 영숙이 그리고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민이를 향했습니다. 지민이는 떨리는 가슴을 누르며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랍어 통역을 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태진이가 먼저 콧방귀를 뀌며 반응했습니다. 뭐? 당신이? 아까도 말했잖아. 밥 퍼주면서 배운 아랍어로 수백억짜리 계약을 하겠다고? 영숙이도 벌컥 화를 내며 지민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지민아. 오늘 이 회사 망하는 한이 있어도 너한테 통역 맡기는 일은 없어. 알겠어? 어머님, 지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한 번만 기회를. 기회? 배운 것 없는 사람한테 무슨 기회를 줘. 당장 나가. 영숙이는 손가락으로 출입문을 가리키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지민이는 입술을 꽉 깨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거대한 체구의 남자가 수행원 3명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중동 투자회사 대표 알리였습니다. 알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회의실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굵은 목소리로 아랍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무려 30분이나 빠른 도착이었습니다. 태진이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자리를 정리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지만 알리의 빠른 도착에 태진이는 지민이를 쫓아낼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태진이는 어쩔 수 없이 사색이 된 준서를 통역 자리에 앉힌 채 식은땀을 흘리며 회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리가 수행원들과 함께 회의 테이블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준서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아랍어 자료를 들여다보았지만 이미 손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렸습니다. 영숙이는 구석 자리에 앉아 불안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고 지민이는 회의실 한쪽 벽에 등을 기대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백억 원의 운명이 걸린 회의가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알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태진이가 내민 번역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두꺼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알리의 미간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알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날카로운 아랍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준서는 알리의 입에서 쏟아지는 빠르고 전문적인 아랍어를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태진이가 팔꿈치로 준서를 쿡 찔렀습니다. 뭐래? 빨리 통역해. 준서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그게 배분. 아, 배분 비율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태진이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리 대표님, 수익 배분은 저희가 제안한 대로 진행하면 양측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겁니다. 태진이가 또박또박 말했지만 문제는 이것을 아랍어로 전달해야 하는 준서였습니다. 준서는 땀에 젖은 손으로 사전 앱을 몰래 뒤적거리다가 더듬더듬 아랍어 단어들을 이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입에서 나온 아랍어는 엉뚱한 단어들의 나열에 불과했습니다. 알리의 표정이 의아함에서 점점 불쾌함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지민이는 벽에 기댄 채 또렷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알리가 다시 한번 길고 복잡한 아랍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투자금 회수 기간과 책임 소재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준서는 알리의 말을 반도 알아듣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게. 준서의 횡설수설에 알리의 수행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태진이는 다리를 떨며 준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제대로 좀 해. 뭐라고 하는 거야?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준서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태진이는 이를 악물고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준서,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전달해. 알겠지? 태진이는 손짓을 섞어가며 알리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진이의 답변을 아랍어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준서의 입에서 돌이킬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중동 사업 관행에서 상대방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극도로 무례한 표현이 준서의 서투른 발음 사이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지민이가 아침에 경고했던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알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었습니다. 알리는 서류를 탁 내려놓더니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알리의 입에서 분노에 찬 아랍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서는 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아듣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태진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뭐래? 준서, 뭐라고 하는 거야? 저 잘 모르겠는데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 뭐라고 하는지를 말하라고. 태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회의실을 갈랐습니다. 알리는 수행원들을 향해 손을 크게 저으며 짧고 단호한 아랍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수행원들이 일제히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알리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회의실 문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갔습니다. 태진이와 영숙이는 사색이 되어 알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태진이가 두 손을 모으며 매달렸지만 알리는 냉랭한 표정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영숙이도 허둥지둥 알리에게 다가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제발. 하지만 알리는 이미 등을 돌린 채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계약이 산산조각 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같이 창백한 얼굴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진이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알리의 뒤를 쫓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있던 지민이가 가방을 의자 위에 내려놓고 굳은 걸음으로 앞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지민이는 회의실 문 바로 앞에서 알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알리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이 낯선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민이는 알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완벽한 발음의 아랍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이의 아랍어는 유창했고 격식을 갖춘 정중한 표현이었으며 현지인이 들어도 흠잡을 것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민이는 방금 전 통역의 실수로 대표님께 크나큰 결례를 범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풀 수 있는 단 1분의 시간을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알리의 걸음이 딱 멈추었습니다. 알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지민이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방금까지 지민이를 비웃던 태진이와 영숙이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태진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듯 두 눈을 크게 뜨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이는 입이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역시 하나같이 멍한 표정으로 지민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알리는 잠시 지민이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는 알리를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아랍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계약서에 담긴 진정한 가치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방향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리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태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영숙이는 소파 팔걸이를 꽉 움켜쥔 채 며느리의 입에서 쏟아지는 완벽한 아랍어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계약의 운명이 시대곤 식구가 그토록 무시했던 바로 그 여자의 입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알리를 다시 회의 테이블로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알리가 자리에 앉자 지민이는 태진이가 준비했던 발표 자료를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서재를 정돈하며 파악해둔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들을 자료에 보충하며 아랍어로 조리 있게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알리는 팔짱을 낀 채 지민이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지민이의 아랍어는 단순히 유창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현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해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정확한 관용 표현과 격식 있는 경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자료의 도표를 가리키며 알리에게 투자 수익 배분 구조를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님 측에서 우려하신 회수 기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지민이가 아랍어로 또박또박 설명할 때마다 알리의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습니다. 알리의 수행원 한 명이 옆에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짐을 싸서 떠나려던 사람들이 다시 펜을 들고 앉아있는 모습에 태진이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민이는 단순한 통역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태진이의 회사가 가진 기술적 강점을 중동 현지의 사업 환경과 문화에 맞게 풀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대표님 측에서 가장 중시하시는 현지 문화와의 조화 문제, 저희 회사가 그동안 축적한 경험이 그 부분을 정확히 채울 수 있습니다. 지민이가 이 부분을 아랍어로 설명하자 알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알리는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지민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분명 5분 전까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태진이와 영숙이는 지민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리의 반응만 봐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뻔했습니다. 알리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호탕한 웃음을 터뜨릴 때마다 태진이의 얼굴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놀라움과 안도감,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부끄러움이 태진이의 표정 위에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영숙이 역시 소파에 몸이 박힌 듯 꼼짝도 못하고 며느리의 모습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회사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던 자신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지민이는 알리의 질문 하나하나에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알리가 현지 기후 조건에 맞는 건축자재 문제를 꺼내자 지민이는 프로젝트 자료에서 해당 부분을 펼쳐 보이며 태진이의 회사가 이미 비슷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시공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아랍어로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알리는 감탄한 듯 수행원에게 고개를 돌려 뭔가를 말했고 수행원이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지민이는 과거 중동 건설 현장에서 수많은 상인들과 거래하며 쌓았던 협상 기술과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이 자리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준서와 직원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평소 자신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며 비웃던 본부장 아내가 지금 저 자리에서 세계적인 투자회사 대표와 대등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속삭이던 직원의 얼굴이 귀끝까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준서는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잡은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망쳐놓은 상황을 저 사람이 완벽하게 수습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움을 넘어 부담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알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민이에게 두 손을 내밀며 활짝 웃었습니다. 알리는 아랍어로 이렇게 훌륭한 사업 동반자가 있는 회사라면 수백억 원의 투자도 전혀 아깝지 않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민이는 겸손하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알리가 크게 웃으며 수행원에게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 완전히 파탄 직전이었던 계약이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의자에서 일어서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며느리가 단 몇 분 만에 무너져가던 회사를 완벽하게 구해내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영숙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진이 역시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명문대 졸업장이라는 알량한 자존심으로 아내를 짓밟았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 자리에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태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민이는 회의실을 완전히 장악한 채 오만했던 시댁 식구들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실력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배운 것 없다는 말, 밥이나 하라는 말, 집에서 청소나 하라는 말. 수년간 가슴속에 쌓이고 쌓였던 억울함이 이 순간 통쾌하게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회사의 성공만을 위해 움직이는 전문적인 태도를 끝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지민이는 알리와 마주 앉아 마지막 서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지민이의 눈에 예상치 못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알리가 흔쾌히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을 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민이는 마지막으로 원본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넘기며 최종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쪽에 달하는 부속 서류의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지민이의 손가락이 딱 멈추었습니다. 지민이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대표님. 지민이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아랍어로 알리의 펜을 든 손을 멈춰 세웠습니다. 알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지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이가 발견한 것은 부속 서류 깊숙이 교묘한 법률 용어로 감춰져 있던 조항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전날 밤 태진이의 통화에서 들었던 번역 오류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내용이었습니다. 번역본에는 아예 빠져있던 이 조항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정적 손실과 법적 책임을 오직 태진이의 회사만 떠안도록 교묘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당장 투자금은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를 통째로 빼앗기게 되는 끔찍한 함정이었습니다. 태진이 측은 아랍어 원본을 제대로 읽을 능력이 없었기에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지민이는 해당 조항이 적힌 페이지를 펼쳐 알리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아랍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이 조항을 보시겠습니까? 모든 재정적 책임이 한쪽에만 쏠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양사 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민이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하지만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이어가려면 이 부분을 공평하게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알리의 수행원 한 명이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아랍어로 빠르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외부인이 우리 계약서의 세부 조항에 시비를 거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투였습니다. 알리가 손을 들어 수행원을 제지했습니다. 알리는 지민이가 가리킨 조항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지민이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알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법률팀이 심어놓은 함정을 이 여자가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었습니다. 태진이는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진 것을 감지하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금까지 잘 되어가던 계약이 또다시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지민아. 괜찮아. 그냥 사인하면 되잖아. 왜 또 문제를 만들어? 태진이가 지민이의 팔을 잡으며 말리려 했습니다. 지민이는 남편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태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사인하면 나중에 회사를 통째로 잃어요. 제가 처리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태진이는 아내의 서늘한 눈빛에 한 발짝 물러서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민이는 다시 알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대표님, 저는 이 자리에서 양측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민이는 수익 배분의 큰 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정적 책임은 양측이 공평하게 나누는 방향의 수정안을 현장에서 제시했습니다. 알리는 팔짱을 낀 채 지민이의 제안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지민이가 설명을 마치자 알리는 수행원에게 고개를 돌려 짧은 아랍어로 지시했습니다. 수행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어 수정 사항을 서류에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숫자와 조건은 양측 법률팀이 추후 꼼꼼히 조율해야 합니다. 오늘은 큰 방향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지면 충분합니다. 알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민이를 향해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군요. 상대방의 함정을 정확히 읽어내면서도 양측 모두를 살리는 방법을 찾아내다니 이런 사람은 처음 만납니다. 알리의 얼굴에 진심 어린 존경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알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민이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방향이 담긴 양해각서에 기꺼이 서명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지나가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알리는 지민이의 손을 한 번 더 힘주어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민이도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계약이 완전히 무산될 뻔했던 위기가 지민이의 손끝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태진이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멍하니 천장만 올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함정 조항까지 찾아내지 못했다면 자신의 회사는 겉으로는 투자를 받고 속으로는 천천히 빼앗기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영숙이는 소파에서 일어서지도 못한 채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야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졌습니다. 태진이와 영숙이 둘 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그토록 깔보던 사람에게 목숨줄을 구해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민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알리는 아랍어로 따뜻한 목소리를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최고의 인재를 곁에 둔 이 회사는 정말 축복받은 것입니다. 알리는 지민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뜨거운 악수를 건넸습니다. 지민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알리는 수행원들을 이끌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알리의 발걸음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회의실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알리가 완전히 떠나자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태진이가 먼저 의자에서 일어나 지민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민아, 오늘 정말 고생했어. 당신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태진이는 언제 아내를 무시했냐는 듯 환하게 웃으며 지민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습니다. 영숙이도 소파에서 겨우 몸을 일으키더니 허둥지둥 지민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민아, 고생했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네. 영숙이는 어색한 억지 웃음을 지으며 지민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는 지민이의 차가운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민아, 앞으로 회사에 매일 나와서 외국어 업무를 맡아주면 어떨까? 네. 생활비도 넉넉하게 올려줄게. 용돈도 따로 챙겨주고. 영숙이는 마치 큰 선물이라도 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민이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까까지 배운 것 없다며 쫓아내던 사람이 이제는 능력을 확인하자마자 써먹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진이도 영숙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당신 이 정도 실력이면 회사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나랑 같이 일하자. 태진이는 지민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민이는 차갑게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태진이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지민아? 태진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지민이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태진 씨. 지민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년간 눌러왔던 감정이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배운 것 없다고, 밥이나 하라고, 청소나 하라고. 몇 년 동안 사람 취급을 안 하더니. 영숙이의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와서 능력이 필요하니까 생활비 올려줄 테니 매일 나오라고요? 지민아. 그건 어머니가 그냥. 태진이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지민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태진 씨의 승진 도구도 아니에요. 지민이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 늘 넣어두고 다니던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민이는 그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회의실 탁자 위에 단호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태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보면 모르세요? 이혼 서류예요. 지민이의 목소리는 한 톨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에게 짓밟히며 살지 않겠습니다. 영숙이가 벌컥 화를 내며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뭐, 이혼? 내가 감히. 이 집안에서 나가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영숙이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민이는 영숙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머님,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분들이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영숙이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안에서 저를 무시하고 깔아뭉갠 건 제가 못나서가 아니라 보는 눈이 없으셨던 거예요. 지민이는 한 글자도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태진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태진이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민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태진이는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당신 없으면 이 회사도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다시 생각해줘. 지민이는 바닥에 무릎 꿇은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의 이런 모습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민이의 마음에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태진 씨, 늦었어요. 지민이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 밥이나 하라고 했을 때, 직원들 앞에서 망신 줬을 때, 그때 한마디만 해줬어도 달라졌을 거예요. 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된 적이 없잖아요. 지민이는 탁자 위에 이혼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갈 겁니다. 영숙이는 소파 팔걸이를 부여잡은 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를 붙잡을 말을 찾으려 했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알리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영숙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고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준서는 서류 뭉치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조용히 회의실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민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로비를 지나
회사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오후 햇살이 지민이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모든 차별과 멸시의 무게가 어깨에서 스르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발걸음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 태진이와 영숙이만 남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지민이가 놓고 간 이혼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태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영숙이는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되새겼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분들이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던 그 말이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은 교만이 집안의 가장 빛나는 보석을 스스로 걷어찬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창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 빛은 두 사람에게 조금도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민이는 이혼이 성립된 후 곧바로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전문 협상가로 활동을 시작한 지민이에게 처음부터 큰 기회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의 통역 의뢰부터 시작하여 한 건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지민이의 완벽한 아랍어 실력과 현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거래처마다 입소문을 탔습니다. 1년이 지나자 지민이를 찾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3년이 된 지금은 여러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지민이에게 중동 사업 자문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더 이상 학벌 때문에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에서 명함을 내밀 때 아무도 지민이의 학력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오직 지민이의 실력과 경험이었습니다. 지민 선생님, 이번 프로젝트도 꼭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이 계약 성사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민이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 서재를 정돈하며 몰래 아랍어 공부를 하던 시절 로비 구석에 쪼그려 앉아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던 그 날이 아득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지민이가 떠난 후 태진이의 건축회사는 빠르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 없이 중동 측과 소통을 이어가야 했던 태진이는 또다시 전문 통역사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의 언어만 옮길 줄 아는 통역사와 현지 문화까지 꿰뚫고 있던 지민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알리 측에서 보내오는 추가 요청과 수정사항의 태진이의 팀은 번번이 엉뚱한 답변을 보냈고 알리의 신뢰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본계약까지 체결한 중동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태진이의 팀은 공사 현장에서 현지 인력들과 크고 작은 마찰을 끊임없이 일으켰습니다. 알리 측에서 문화적 관행을 존중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태진이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중간에 크게 틀어졌고 알리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막대한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태진이의 회사가 물어야 할 위약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동 프로젝트의 실패 소식이 업계에 퍼지면서 태진이의 회사를 믿고 맡기려던 다른 거래처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그 회사 중동 프로젝트 완전히 망했다면서? 위약금만 수십억이래. 거기랑 일하면 우리도 피해볼 수 있어. 업계의 수군거림은 태진이의 귀에까지 들려왔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사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계속되는 재정 악화를 견디지 못한 태진이의 회사는 결국 심각한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때 수백억 원짜리 계약을 따내며 승승장구하던 회사의 화려했던
명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숙이는 텅 빈 저택에 홀로 남았습니다. 한때 직원들이 분주하게 드나들던 넓은 거실에는 이제 영숙이의 기침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영숙이는 매일같이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젓가락을 들 때마다 지민이가 아침마다 정성껏 차려주던 식탁이 떠올랐습니다. 오믈렛이 덜 익었다고 화를 내던 자신, 청소나 하라며 쫓아내던 자신, 배운 것 없다며 멸시하던 자신. 영숙이는 빈 식탁을 내려다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한마디만 따뜻하게 해줬으면.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태진이는 지친 표정으로 텅 빈 사무실에 불을 껐습니다. 한때 수십 명의 직원들로 북적이던 사무실에는 이제 빈 책상들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태진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 건물을 나섰습니다. 거리를 걷던 태진이의 눈에 건물 앞에 세워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멋진 정장 차림의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이는 방금 국제회의를 마치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당당한 걸음걸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 3년 전 로비 구석에 쪼그려 앉아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던 그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태진이는 길 건너편에서 지민이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이 옆에는 양복을 입은 사업가들이 서서 지민이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진이는 발걸음을 멈춘 채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태진이는 지민이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이 지금 저렇게 빛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텅 빈 사무실에 불을 끄고 나온 처지였습니다. 태진이는 고개를 떨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명문대 졸업장, 본부장 직함, 대주주 어머니. 그 모든 것이 있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이 곁에 있을 때 한 번도 제대로 대해주지 못했습니다. 태진이는 자신이 놓친 행복의 크기에 가슴을 치며 어두워지는 거리를 혼자 걸어갔습니다. 지민이는 길 건너편에 서 있던 낯익은 뒷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았더라도 더 이상 발걸음을 멈출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민이는 자신을 무시했던 과거의 사람들에게 얽매이는 대신 스스로의 재능을 끊임없이 갈고 닦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종이 조각에 불과한 학벌이 아니라 삶의 치열한 경험과 피나는 노력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지민이는 자신의 인생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민이는 사업가들과의 인사를 마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노을빛이 물든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지민이는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실력을 키워온 시간들이 지민이를 이 자리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지민이는 환한 미소를 지은 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실력을 키워온 시간들이 결국 지민이를 세상 앞에 우뚝 서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졸업장이나 집안 배경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피나는 노력에서 나옵니다. 지민이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힘든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